우한 폐렴이 미국에서도 처음으로 사람 사이에 전염된 것으로 확인돼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기 유학온 한국 학생들은 7,200여 명으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세금 보고에 대한 세금 환급 시기는 서류로 보냈을 경우 6개월, 온라인의 경우 3개월 후에 받게 됩니다. 미국 경제가 2019년 한 해 2.3% 성장해 비교적 선방했으나 전년보다는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내일 추가 증인을 부를 것인지 아니면 증인 없이 무죄 판결을 낼 것인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도 처음으로 사람 사이에 전염된 것으로 확인돼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전염은 이로써 중국에 이어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 독일 등 6개국으로 늘어나 대유행 공포가 현실화될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류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불안과 공포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사이에서 전염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CDC는 오늘 미국 내에서도 처음으로 인간 대 인간, 즉 사람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6번째 확진자이자 최초의 사람 사이 전염자는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남성으로 두 번째 확진자인 부인이 중국 우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가까이 접촉했다가 전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서는 처음으로 사람 사이에 전염된 6번째 확진자는 열이 나고 마른 기침을 하며 숨이 가쁜 증상을 보이고 있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서 격리 보호를 받고 있다고 시카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 확진자는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주 각 2명씩, 워싱턴주와 애리조나 각 1명씩 등 모두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간의 접촉으로 전염되는 사태가 본격화되면 대유행 전염병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와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는 현재까지 인간 대 인간으로 전염된 케이스가 보고된 국가는 진원지 중국에 이어 미국, 일본, 대만과 베트남, 독일 등 6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는 목요일 하루에도 새로운 감염자들이 1,900명이나 늘어나면서 전체 확진자들이 8,1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도 170명을 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보건원을 비롯한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착수해 가속도를 내고 있어 대유행 전염병으로 비화되기 전에 백신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보건원은 현재로서는 4월에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인체 임상 실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미국의 초중고등학교의 조기 유학 온 한국 학생들은 7,200여 명으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미국 조기 유학도 전체에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 유학 오는 한국 학생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국가별로는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초중고 조기 유학생에선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 이민당국이 관할하고 있는 세비스에 등록된 미국 유학 한국 학생들은 2018년도에 88,8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95,270명에서 6,403명, 6.7% 또 줄어든 것이자 9만 명 선마저 무너진 겁니다. 이에 비해 중국은 478,732명으로 비록 전년보다 147명 줄었으나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인도로 25만 1,290명으로 전년보다 4,157명 늘어났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미국 유학은 전체로는 3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1위 중국, 2위 인도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한때 위협했던 4위 사우디아라비아가 매년 미국 유학생들을 대폭 줄이는 덕분에 추격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킨더가튼에서 12학년까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조기 유학생들만 보면 한국 학생들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K-12 조기 유학생들은 2018년 현재 7,241명으로 전체에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출신 초중고 조기 유학생들은 42,122명으로 전체 과반에 가까운 49.7%나 점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출신들이 6,038명으로 3위이고 멕시코가 2,756명으로 4위, 브라질이 2,285명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조기 유학하려면 대체로 사립학교에 입학해야 하고 부모나 가디언을 둬야 합니다. 공립학교에도 다닐 수 있으나 주로 고교 저학년 때 1년간 수업료를 내야 하며 비록 미국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보호자로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직후에 취업하는 OPT 취업자들은 2018년 한 해 14만 5,564명으로 전년보다 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최대 3년간 일할 수 있는 스템 전공자들은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출신 OPT 이용 취업자들은 정부 통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퓨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에서는 한 해 7천 명 안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2019년도 세금 보고 서류 접수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납세자들은 세금 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그 시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세금 환급은 접수 후 약 3주 내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3월에 급여라 불리는 만큼 세금 환급을 빨리 받길 원한다면 온라인 접수 후 은행 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년도 세금 보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올해 세금 환급 시기는 대략 3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월의 급여, 보너스라 불리며 납세자들은 세금 환급 시기에 관심이 높습니다. 대개의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서류로 세금 보고를 한 후 보통 6주 정도면 우편을 통해 환급액을 받게 됩니다. 최근 전자보고십 e-파일링으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2-3주 안에 개개인 은행 구자로 입금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간혹 서류 접수자들이 세금 환급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달 도중 환급액 도난, 새로 이사 갔음에도 과거 주소를 기입해 전 주소로 잘못 배달되어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환급액을 못 받은 납세자들은 국세청 웹사이트 내 Where's My Refund 또는 앱 IRS 투고, 또 국세청 한라인을 통해 자신의 환급액, 진척 상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IRS는 많은 납세자들이 정확히 언제쯤 세금 환급금 수령을 알고 싶어서 같은 날 여러 번 체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해당 정보는 하루에 한 번만 업데이트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에 따르면 지난해 1억 5,500만 명의 세금 보고 납세자 중 70%가 세금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평균 세금 환급금은 2,869달러, 2018년과 비교해 1.4% 줄었습니다. 신용 점수 제공업체 크레딧 카르마의 지난달 설문조사에 따르면 납세자들의 44%가 세금 환급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금 환급금을 기다리는 이유로 각종 청구서 페이먼트나 카드 사용 대금에 사용하거나 비상용 자금으로 보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세금 보고 서류 접수하는 것이 배달 사고도 피하고 은행 구자로 바로 입금되는 옵션을 택하는 것이 세금 환급을 앞당길 수 있다고 IRS 관계자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세금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 소득을 줄이거나 부풀리는 불법 행위가 세금 보고 시즌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특히 근로소득 세액공제 신청자들의 세금 보고를 꼼꼼히 살핀다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서류 접수는 오는 4월 15일까지입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미국 경제가 2019년 한 해 2.3% 성장해 비교적 선방했으나 전년보다는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경기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지만 미국 경제는 올해 2% 안팎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가 불경기 우려를 불식시키는 선방을 하고 있으나 냉각 또는 둔화까지는 피하지 못하는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2019년 한 해 GDP 국내 총생산에서 2.3%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2.9% 성장에서 크게 둔화된 겁니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첫 해인 2017년에는 2.4% 성장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2.9%로 크게 올라갔다가 2019년에는 다시 2.3%로 둔화된 경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초대형 감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언해온 3% 경제 성장에는 3년째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는 3.1% 성장으로 출발했다가 2분기에는 2.0%로 급락했고 3분기와 4분기에 연속 2.1%씩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4분기 경제 성장이 비교적 선방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 이유는 소비 지출은 계속 늘었지만 냉각됐고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무역 수지 개선으로 성장률에는 도움을 받았지만 미국 기업 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경제의 70%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 지출은 4분기에 1.8% 증가했으나 3분기에 3.2%에서 크게 냉각됐습니다.
4분기에 수입이 8.7%나 급감한 반면 수출은 1.4% 늘어나 무역 수지가 개선됨으로써 2%대 성장률 유지에 도움이 됐으나 무역 전쟁 여파에 움츠리는 바람에 미국 기업 투자는 1.5% 감소로 후퇴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2019년에도 2.3% 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미중 무역 전쟁과 지구촌 경기 둔화 등으로 우려됐던 불경기 위험은 불식시켰으나 경기 냉각 둔화세는 확인해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11월 3일 대선과 의회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2020년 올해 미국 경제는 더 둔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비당파적인 CBO 의회 예산국에서는 2.2%,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2.0%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간 경제학자들은 그보다 낮은 1.8%까지 떨어질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내일 추가 증인을 소환하느냐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느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기로를 맞고 있습니다. 내일 표대결에서 단순 과반수인 51표로 추가 증인을 채택키로 하면 존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 등이 나와 트럼프 대통령을 수렁에 빠뜨릴 수도 있는 반면 추가 증인 동의안이 부결되면 즉각 최종 표결까지 실시해 무죄 판결로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미 역사상 단 3번째로 펼쳐진 트럼프 탄핵 재판이 결과를 최종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기로에 섰습니다. 상원 탄핵 재판에서는 내일 중대 표결을 통해 추가 증인을 부를 것인지 아니면 추가 증인 없이 최종 표결을 실시해 무죄 판결을 내릴지 최종 판가름하게 됩니다. 중대표 대결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47명 전원에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을 끌어들인다면 추가 증인 소환을 결정하고 그러면 존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의 폭탄 증언이 나와 파란을 일으킬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대가성 거래를 증언할 경우 트럼프 탄핵 재판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예측 불허 상황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추가 증인 소환 동의안이 부결되면 트럼프 탄핵은 내일 즉각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가운데 3명 이하만 이탈하게 되면 추가 증인 소환은 무산되고 증인 없이 상원 탄핵 재판에서는 즉각 최종 표결을 실시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 등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당초 추가 증인 소환을 막을 표가 부족하다고 토로했으나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이 더 이상 증인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결전의 시간이 임박할수록 추가 증인 소환이 무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추가 증인 소환 시도가 실패할 경우 공화당은 즉각 31일 중 최종 탄핵 표결까지 실시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종 탄핵 표결이 실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죄 판결을 받아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3분의 2인 67명이나 지지해야 하는데 민주당 전원 47명에다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중에 20명이나 이탈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에 따라 탄핵안 부결로 무죄 판결을 받아 트럼프 탄핵 정국은 대단원에 막을 내릴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안보가 다시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이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또 이상 행동을 할 그런 징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소강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사태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내신 존 틸러리 장군을 모시고 몇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General, as you know, the North Korean leader Chairman Kim said he might take a shocking action this year or unveiled new strategic weapons. What do you think it may be? First of all, I will answer that question in several ways. One, I think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s are moving towards denuclearization, and I think that has to be the goal. And I think we have to continue to put the strategic pressure to cause Kim Jong-un to denuclearize and also pull back his long-range and strategic missile programs. Now, how do you do that?
Well, we've done that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We've done that through the ROK and U.S. alliance.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We have deterred. The first mission is to deter any aggression on the peninsula, which has been done. The second is, in the event that North Korea does something which I will call brings us to crisis, is to fight and win. And I think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Armed Forces can not only deter, but will fight and win. And I think Kim Jong-un makes a very serious mistake if he underplays or doesn't believe that the ROK and the U.S. forces can fight and win. If North Korea launches some ICBM or the nuclear test, conduct nuclear test, how ROK alliance, U.S. alliance respond? That is unacceptable. And the fact is, of course, you're now getting out of the military aspects and you're talking into the political aspects of what the two countries do together. And remember that the two countries work together on solutions. And it's not a military solution, it could be a diplomatic solution. So in that context, it's very difficult to answer a hypothetical question. But I will tell you, in my mind's eye, it has been the diplomatic efforts by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t this point have deterred North Korea from continuing to test nuclear weapons and to fir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And I think we have to continue to do that because it's not only very dangerous for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it's also very dangerous for the globe. What do you think the best way to deter North Korean the provocation and to resume the negotiation, denuclearization? So communication is always better than crisis, right? Yeah. But how do you deter? You deter by being strong, having the leadership, the manpower, and the equipment that can defeat any provocation. And I believe we have that. You look at the new equipments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getting, the F-35, et cetera. You look at what the U.S. equipment is. I think we have great capability. Strength causes deterrence. Weakness causes adventure. Okay, thank you so much, General. Thank you very much. Kachi kapshida.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